크립토 마켓만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서 사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조금 비중이 적지만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크립토 시장도 이제 점점 효율화가 되고 있어요. 몰빵은 절대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나눠볼 텐데, 네.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이유를 잘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되게 복합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잠깐 좀 요약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미국 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달러를 기초자산 삼아서 발행되는 가상자산, 정확히는 토큰입니다. 이름은 코인이 들어가지만 토큰이 맞고요. 그 미국 달러라고 하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법정 화폐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다 신뢰를 하고 있고, 모두가 다 안전자산으로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자산이면서 국제 무역 간의 결제 통화로서 거의 대부분 사용되는 그런 화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미국 달러의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도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 블록체인을 통해서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달러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를 인터넷의 속도로 국경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가상자산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달러 선에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뭐 가격 변동이 있는 다른 송금용 코인 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를 해외에 우리가 송금을 할 때는 뭐 송금액이나 뭐 송금 수수료, 송금 시간에 그런 제약이 있는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송금하면은 그런 제약이 다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송금을 또 적게는 뭐 1달러나 뭐 0.5달러 같은 아주 초소액까지도 그냥 보낼 수가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그냥 데이터니까 무한히 잘게 쪼개서 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훨씬 더 저렴하고 빠르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또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수수료 같은 것도 뭐 체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솔라나 같은 걸 이용하면은 몇 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유망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사실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한국인이고 한국어로 책을 썼지만 한국인한테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사실 당장 눈에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은행 계좌가 없는 국가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인프라가 잘 개발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생각보다 그쪽으로 시장이 많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내용들을 알게 됐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우리가 또 투자의 관점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뭐 USDT라고 했을 때 요게 계속해서 이제 어떤 늘어나게 됐을 때, 요게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이제 이 유동성에 의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이제 암호화폐들도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런 내러티브가 있는데, 요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한국 같은 경우는 원화를 가지고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는 그 원화 마켓이 잘 되어 있지만, 다른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런 법정화폐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거래하는 그런 크립토 시장, 크립토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런 크립토 마켓만 있는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 통화로서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거래소 내에 유입되는 양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상자산을 사기 위한 대기 자금이 그만큼 들어왔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호재로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시장이 다시 상승하려나 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엔 자금의 흐름, 실제적인 흐름 유입으로 이어져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로 작동을 하기도 하죠. 근데 뭐 이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를 또 쭉 들여다보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잡음이 되게 많아서, 이 분명히 달러를 기초자산 삼아서 발행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없이 그냥 발행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슈도 수없이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보는 눈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막 발행을 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그래야만 하겠지만, 또 이 시장을 100% 믿는 거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 그런 이슈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는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한국에서는 조금 비중이 적지만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으로 하나만 더 네. 여쭤보면은 이 USDT나 USDC 같은 이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 생태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의 어떤 관계성,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 디파이는 사실 저도 참 이게 공부가 완성이 잘 되지 않는 분야여서 막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디파이 생태계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대출을 하기 위한 용도로 대출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파이도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 양이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면은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디파이의 뭐 그런 어떤 볼륨이라든지 그런 시장 가치를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하니까요. 근데 뭐 그게 꼭 디파이어만 되는 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많이 고여 있다고 하는 거는 디파이뿐만 아니라 시파이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 시장의 어떤 볼륨의 성장이나 하락을 뭐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결국은 이 암호화폐 산업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도 증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또 건강한가 이런 것들도 뭐 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요. 특히나 이제 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 측면에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봤을 때 그쪽 시장을 매개로 해서 크립토 시장도 또 한 차례 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께서 스테이블 코인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의 입장에서는 별로 매력이 없긴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작가이기 이전에 업계 종사자로서 항상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 이거. 이 업계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뭔가 당당하게 어디 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 기능이나 뭐 구조나 뭐 역할, 뭐 전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도 있지만 돈을 혁신할 수 있는 정말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조금 더 깊긴 한데 저는 업계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졌었어요. 화폐 가치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개발도상국을 보면은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아니면 레바논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화폐 가치의 절하가 굉장히 심하죠. 그렇죠. 그 나라에 사는 개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막 절하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마다 고통받는 건 국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어떤 특정한 용처와 수단을 넘어가지고 그 나라의 화폐를 아예 대체해버리는 그런 현상으로까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극도의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 가치가 막 폭락하고 사람들의 신뢰가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화폐를 포기하고 유사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을 찾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젊으면서 IT에 밝은 그런 친구들이. 그래서 제 책 첫머리에 그런 아르헨티나 사례를 담았는데요. 저도 사실 그 사례가 책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로 작용하긴 했었어요. 네. 아르헨티나의 화폐가 페소인데 이 페소 가치가 막 폭락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벽돌을 사더라. 벽돌. 네. 너무 우픈 사례였는데 네. 벽돌을 사더라.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삼아서 그거를 사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더라라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쇼크를 많이 얻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상상하기 힘든 그렇죠. 얘기인데 네. 그 나라에선 정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레바논, 베네수엘라, 튀르키 할 거 없이 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가자면은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저는 또 한국을 또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고도 성장기는 지났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한국이란 나라의 경쟁 압력도 되게 심화되고 있고 취업도 불안하고 주거 불안에 임금 격차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런 국가의 경쟁력이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저는 달러 원 환율에 적용이 된다고 반영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달러 원 환율의 하단과 상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저는 굉장히 여기서 불안감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원화의 가치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컨센서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또 화폐의 미래, 원화의 미래를 또 상상하게 되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먼 미래이긴 하겠지만 한국에서도 만약 개도국처럼 이렇게 화폐, 원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찾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좀 동화적인 상상을 좀 해보기도 했었어요.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많이 리서치를 하게 되었고 이게 책으로 또 출판이 되기도 한 거입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신 계기들과 그리고 에피소드들이 되게 좀 흥미롭게 많이 저는 막 집중해서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를 이제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뭐 대부분 USDT 테더 그리고 USD 요 두 가지를 주로 꼽는데 작가님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 어떤 것인가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이긴 하겠지만 저는 지금으로선 그냥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 중에서도 이제 시총이 크고 어느 정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을 받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만 현재로서는 조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테더 그리고 USD 코인이 있겠죠. 테더는 USDT라는 티커로 지금 거래되고 있고 USD 코인은 뭐 그것도 USDC로 이제 리브랜딩 되긴 했지만 티커도 USDC입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 1위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 USDC는 이제 미국에 법인을 둔 그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서 이 시총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정말 얘네들이 달러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거를 발행하는 것이냐, 그냥 막 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들이 항상 제기되어 왔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냥 심증에 좀 가깝다고 좀 생각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달러를 기초자산 삼긴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달러를 그냥 은행 계좌에 넣어두기도 하겠지만 그것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미국 국채를 또 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채를 사서 국채에서 나온 이자를 발행사들이 이렇게 수익으로 삼고 있는데 근데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달러 준비금을 100%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공개된 회계 리포트도 좀 뭔가 부실한 점이 있다라고 언론사들이 많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여러모로 그래서 불투명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더라고 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스테이블 코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결국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1달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결국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획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이 테더가 발행한 것만큼의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버리면은 그게 결국에는 투매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1달러 패깅이 깨지는 디패깅이 발생할 겁니다. 그럼 그게 결국에는 테더의 목을 조르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테더가 환매를 해줌으로 인해서 국채를 또 팔아야 되고 그게 결국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테더 입장으로서는 어떻게든 이걸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테더 회사 구성원들의 개인은 비윤리적일지 몰라도 그 회사 자체가 그걸 운영하는 그 시스템은 윤리적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그들이 롱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더가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잘 1위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2위인 이제 USD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후발주자이고 여러모로 이제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디패깅이 발생하면서 좀 시장 참여자들의 충격을 조금 안겨다 준 적도 있었긴 했지만 어쨌든 2위로서 잘 커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격차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제가 통계 데이터를 좀 보니까 테더 같은 경우는 현재 담보 자산 중에 단기 국채로 630억 달러, 2023년 12월 기준으로 630억 달러를 가지고 있고 USDC 같은 경우는 28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그러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통해서 이들이 얼마만큼 이득을 얻었느냐라고 봤더니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62억 달러, 2023년에 총 매출이 62억 달러로 한화로 8조 원이고,
서클 같은 USDC 발행사인 서클 같은 경우는 2023년 총 매출이 1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네. 약 한 2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이제 한번 1위로 이렇게 자리매김한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자리를 뺏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뺏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테더와 USDC 양강 구도로 계속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네. 이슈들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테더와 그리고 USDC가 이미 다져놓은 입지 자체가 이미 이 자산 규모 자체가 네, 어떻게 너무 보면은 커요. 너무 많이 크고 네.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량이 너무 많다는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정말 특별한 사건들 네.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네. 특별한 균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기존의 어떤 1, 2위는 좀 확고부동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작가님께 현 시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항상 좀 이제 분산 투자의 원칙을 많이 지킵니다. 이제 제가 아무리 크립토 마켓에 있다고는 하지만 크립토의 재산을 막 몰빵하는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네. 5천만 원 있다면은 저는 한 5분의 1은 비트코인을 사고 네. 5분의 1은 이더리움과 좀 유망한 알트코인들 네. 몇 가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네. 것들에 한 5분의 1 정도를 투자할 것 같고 나머지는 S&P 500 추종 ETF 나스닥 추종 ETF, 뭐 미국 채권 ETF, 그리고 배당 ETF에 좀 골고루 넣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주식 시장이 있을 때부터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라는 그거를 정말 실전을 통해서 많이 좀 체득을 했거든요. 절대로 몰빵하지 않는다. 아무리 얘네가 올라가고 있어도 같이 편승해버리면 무조건 잃게 돼 있는다라는 거를 지난 10여 년간의 투자 경험에서 많이 체득했기 때문에 최대한 분산해 둔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겠다는 욕심은 나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투자. 네, 건전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생태계에 몸담다 보면은 워낙 한 번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수양이 덜 돼가지고 요즘 흔들리긴 합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세요. 출연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신다고 해서 그 알트코인 급등할 때 마음을 다잡는 것이 좀 쉽지 않을 텐데 네. 그 혹시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가 여쭤봤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막 알트코인 급등할 때 그럼에도 이 분산되어 있는 이 자산들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알트코인이 급등할 때 추가적으로 투자를 못하도록 시드를 다른 곳에 다 투자를 해놔요. 애초에 투자하지 못하게끔. 네, 그러니까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가 급등도 하지만 또 바로 급락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만약에 급등하는 걸 보고 올라타기 위해서 시드를 마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기존에 투자되어 있던 ETF나 미국 주식을 팔아버리면 바로 현금화가 안 돼요. 또 결제가 시간이 걸리니까. 맞아요, 중요할 때.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해야지 하고 봤더니 떨어져 있어. 네, 네. 그럴 바에 그냥 여기 아예 묶어놓고 어차피 저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자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시네요. 어쨌든 현금화에 3일 걸리니까 그 사이에 이미 뭐 몇 번을 요동을 치더라도 요동을 치는 거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어차피 투자할 시기는 이미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자금들을 미리 좋은 자산에 묶어놓자. 그러니까 최소한의 현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이 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어떤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크립토 시장도 이제 점점 효율화가 되고 있어요. 원래 크립토 시장은 비대칭성,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이제 여러 알파 수익을 얻는 그 매력이 되게 컸는데 이제 많은 이제 뭐 데이터 플랫폼도 등장하고 있고 뭐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깜깜이 투자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똑똑해진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 이제 점점 해소됨에 따라서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처럼 어떤 크립토 가격이 뭐 드라마틱하게 오를 걸 기대하고서 막 내가 이번 생에 한번 역전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몰빵을 했다가 좀 큰일 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크립토에 담아서 그냥 약간의 조금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겠다라는 정도의 마음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좀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자로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몰빵은 절대 금지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작가님이랑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에 다루지 않았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얘기들과
그리고 이 시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더불어서 또 투자에 대한 어떤 관점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한 방을 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저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은 1부터 이제 굉장히 안전한 것부터 가장 위험한 것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리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네. 선택을 네, 하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간 오히려 이거 이제 추천을 드리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추천은 아니고 소개를 하지 말아야 되나 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잘 지키시고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가시면은 네. 결국은 롱런할 수 있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저자이신 박예신 작가님과 토크라운지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